하느냐,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철저한 경영이 마케팅 조사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알 거 다 알고 난 다음에 수요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내놓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팀쿡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저는 굉장히 크고, 이번에 최근에 지금 배당을 2배로 지금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한번 1분기 때 송화세 이제 다 내고 나서 이제 다들 외국에 있는 자산을 다 들고 왔잖아요. 근데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 적정 그 현금을 보유하기로 적정 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이제 그 정책을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으로서도 매력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죠. 그래서 애플을 저는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앨범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앨범알, 그러니까 리튬 공급하는 업체인데, ALB, ALB요? LIT 안에 ALB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리튬 공급 관련 이슈였잖아요. 근데 저는 리튬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가는 게 리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전기차인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리튬이라는 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그 제품에 다 들어가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보고 있던 시장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였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ESS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대규모 그 전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제가 일어서서 얘기 말씀드릴까요? 상관없어요? 테슬라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 태양광 패널을 공개한 게 있을 거예요. 태양광 패널을 공개한 게 있는데, 그게 지붕에 붙이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ESS 시스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발전소에 들어가고 있는 게 테슬라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플러스 지금 태양광까지 합치면은 얘네는 마켓 쉐어를 이제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하나 생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태양광 패널 어느 순간 이제 좀 줄어들었고, 전기차 관련돼서 저는 테슬라가 조금 중립적으로 보는 게, 지금 기존 자동 완성차 그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지금 한 올해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완성차에 가지고 있던 디자인의 강점이 있잖아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BMW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강점이 있고,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강점이 있는데, 그런 디자인의 강점이 소비자에게 더 어필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는 조금 마켓 쉐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시장 참가자가 많아지면은 그 안에 개별 기업이 아무리 탑티어라고 해도 그 마켓 쉐어는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전기차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리튬 공급 과잉 이슈가 터진 게, 그 내용이 전기차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국의 뭐 트럼프도 지금 당장의 내연기관을 그 글로벌 워밍은 뭐 이제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원유 가격도 뭐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원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보는 거는, 전기차는 지금 모든 대규모 이제 기업들이 미래혁신 전략으로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전기차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지금 전기차 한다고 지금 뛰어들고, 자율주행차 한다고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 흐름은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봤을 때
지금은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지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시작이 될 텐데 아직은 하드웨어가 정확하게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앨범알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리튬 공급 과잉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리튬 가격이 조정된다고 해도 지금은 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앨범알의 실적 전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기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요. 근데 4분기를 얘네는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때 얘네가 이제 전기차 수요나 그런 걸 좀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존은 사실 최근에 공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번 주에도 지금 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그 UPS라고 해서 우체국의 이제 수익을 갉아먹는 게 아닌지 그 비용을 제대로 분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이슈가 지금 뭐 배송부터 시작해서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슈가 아마존의 그 미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라고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몇 개 계좌에는 지금 편입을 한 상태고, 저는 그 아마존이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워서 이거 아마존 같은 경우는 ETF로 노출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XLY라는 ETF가 있었어요. 근데 이 XLY 안에서도 이게 16% 정도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이 비중이 20%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XLY. XLY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은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마존은 그 시장 안에서도 독자적인 리그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펜타곤에 다음 달인가 아마 펜타곤이랑 이제 계약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경쟁자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바도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는데, 바바는 펜타곤 계약을 이야기할 때 언급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아마존이 좀 독자적이고, 여기 하나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탑티어 중에 2등 정도 하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1등은 아마존으로. 아마존. AWS로 보시면. 네, 그렇죠. 아마존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바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지금 시장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들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저한테 그냥 계좌를 다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어요, 저도. 근데 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얘네들은 전자상거래나 그런 거는 이미 포지셔닝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잖아요.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규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들고 있고, 만약에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국 시장은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금일이죠. 금일 이제 환율 FX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대미 무역 흑자 한 7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중국이.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한 700억 달러 정도 되고, 뭐 한국 같은 230 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거는 제 한국 기사를 봐서 좀 내용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적이라는 거. 버크셔에서에는 들고 계셔야죠. 이거는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을 몇 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베이스가 되는 게 버크셔의 서웨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버크셔의 서웨이가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버크셔의 서웨이랑 앞쪽으로 앉으세요. 이거 팀장님. 네? 아니, 얘기하는 중이야. 버크셔의 서웨이도 지금 보시면은 그 투자 기간을, 그러니까 버크셔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몇 년 언제든 갔던 간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버크셔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깔아놓고 가시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버크셔에서를 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NTUM이라는 게 있어요. 모멘텀을 따라가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베이스로 깔아놓기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SPY라는 ETF가 있고 이제 뭐 버크셔에서나 뭐 MTUM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세 개 다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기엔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NTUM을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나는 조금 하나만 사고 다 포기하고 싶다 생각이 싫다 그럼 버크셔에서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에드워드 라이프슨 이거는 팀장님께 제가 말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번 하고 페이스북은 최근에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일이 많았는데 저는 종목 같은 걸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CEO거든요. CEO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CEO가 정말 자기가 말하는 걸 지키느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CEO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CEO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다른 지표들을 좀 많이 보세요. 투자를 하실 때. 근데 CEO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이스북을 제가 봤던 거는 최근에 그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잖아요. 잠시만요. 많이 빠지셨네요. 많이 빠지셨네요. 그 페이스북 양은 안 많아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봤던 거는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작년쯤에 그 뉴스피드 정책을 바꿨어요. 그때 바꾼 이유가 사람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접근을 뭐 자기는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뉴스피드를 바꿨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사람의 그런 그 방향이 이 사람의 그런 이제 구집이나 뭔가 사람을 위한다는 그런 게 이 어떤 대응 방식으로 나올 것이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정보 유출 사태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그걸 봤었고 정면 대응을 했잖아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그거는 조금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기술 섹터는 항상 정치감의 먹잇감이에요. 정치에 항상 먹잇감은 기술 sek터예요. 정치적인 이슈가 항상 되는 섹터가 기술 섹터고 아마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규제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지금 모른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신경이 쓰인다면은 지금 페이스북이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그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있잖아요. SNS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스냅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이 조금 마켓 시어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거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슈는 좀 흘러가는 이슈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뭐 에드워드 라이프하고 빌리어드 사이언스 말씀 에드워드 라이프 지금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 종목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혹시 뭐 종목 가져오신 거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이거 누가 한분 거예요 이게? 네.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종목 진짜 좋은데요? 근데 뒤에 페이퍼잖아요. 아니, 저기 테슬라도 있어요, 뒤에. 테슬라가 있네요? 안 좋네요. 농담입니다. 이 뒤에까지 아주 좋은데요. 그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 자동차 생산하면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가 원가의 절반인데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가 잘 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결국엔 테슬라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테슬라를 제가 중립적으로 보는 이유는 앨런 머스크예요.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4월 1일 날 장난을 한번 쳤어요. 자기네들 이제 그 파산했다고 트위터에다 장난을 한번 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안 좋게 봐요.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모델 3에 대한 우려는 이제 조금 없어졌지만 모델 3가 이제 생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급 이슈는 해결이 됐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상태이고 유동성 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유동성이,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본 조달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항상 해왔던 얘기였어요. 저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그 사람 그 모델 3에 대한 위기가 정말 해소됐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모델 3 적인데, 저는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정말 디자인적으로 더 우수하게 나온다면은 모델 3가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가 안 그래도 그 정도의 차를 3천만 원대로는 못 만들 텐데. 글쎄요, 모르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모델 3 저희가 된다면은 모델 3는 일단 공급이 다 올라와서 모델 3 관련된 이슈는 조금 없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은 이유는 모델 3 정도에 되는 차를 고가격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다. 네, 거기다가 그렇죠. 그 비록 문제는 있지만 자율주행까지 한 번에 하는 거. 탑 기업에 속한다.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는 모델 3가 망하면 테슬라가 망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모델 3가 그 부분은 별로 이제 공급 이슈가 당장에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좋은 이유는 그 벤츠 S 클래스보다 그 테슬라 S 클래스 그게 더 많은 편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부분은 또 그 저기 BMW 그 세븐 클래스보다 네. 이게 더 많은 편이에요. 아 그 그래요? 가격대를 그러니까 아주 비싼 클래스를 선점을 해버린 거죠, 기존에. 네. 그래서 이제 모델 3만 성공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아직도 모델 3가 성공할지를 모르겠다는 게 가장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냥 모델 3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급 이게 안 된다, 출하량이 안 나온다 그거였는데 그거는 일단 저기 해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느 기관이었죠? 거기서 얘기를 한 게 모델 3부터 잘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네, 주시죠? 그렇죠. 그 아이비 모건스탠인가에서부터 얘기했죠. 일단은 모델 3가 정상적인 출고가 돼야지만 회사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세미나라는 게 아니라고 빼고 사실 이제 고객분들을 모셔가고 수익을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이제 물론 팟캐스트를 통해서 테슬라를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뭐 얘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지 저는 보유를 안 합니다, 테슬라. 왜냐면 누군가 와서 저한테 테슬라의 나쁜 점을 100가지 얘기하면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못 버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돈을 못 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혁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거기에 수긍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어제도 팟캐스트 녹음했지만 그 2년 전에 알리바바가 그렇게 주가가 한 60불대, 70불대에서 움직일 때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좋은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진 차머스라는 분이 계속적으로 디스를 해요. 중국 기업을 너희들 어떻게 믿냐. 쉽게 짱깨 기업인데 이 기업 알리바바 실적을 믿냐라고 하면서 계속 공부에도 쳐갖고 거기서 큰 이론을 남기죠. 근데 실적은 좋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실적만 보고 하신 분들은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테슬라를 어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분, 혁신적인 부분을 갖고 매수해서 보유하기에는, 그래서 갑자기 골드만삭스에서 얘네들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나온다든지, 아까처럼 무디스에서 신용평가를 낮춘다든지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짐 차머스가 얘기할 때 알리바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약간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일정한 부분이 약간 제 생각에 적절하다 그러면 한 5%까지 보유하는 건 모를까.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거래하는 걸 좀 반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반대하는 얘기도 많고, 테슬라를 갖고 2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테슬라 완전 좋아하시는 분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완전 일론 머스크의 어떤 뭐 우주에 대한 그런 큰 꿈,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태양력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차에 넣어서 불리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 툭하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실적을 봐야 되고, 어떤 분이 공격을 하더라도 이게 실적 좋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를 계속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질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는 제가 이 기업을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 이한훈 교수님이 예전에 심장 질환이 있으셔갖고 스턴트를 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쉽게 하면 막 찢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벌리는 게 아니고 조금 찾아갖고 넣어서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했고 또 진짜입니다, 사실인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후배가 똑같은 질병을 쓰러져갖고 한번 죽을 뻔했어요. 이 질병으로 인해갖고. 그럼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1등 기업. 이쪽으로. 이쪽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인공심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심장을 혈관을 뚫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치료법 갖고 있는 1등 회사입니다. 스탠스라고 네, 스탠스. 혈관에 지지해주는. 근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에 여러분들이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말 치시면 네이버에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 어떠한 한국에 있는 주요 의사들이 지금 이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의 감독관에 추대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많이 글로벌적으로 나가면서 이런 기술을 가리키고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 한국 의사들이 포함됐다 이런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1등 기업들은 무조건 해낸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 매출이 이제 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주가 막 몇 배 가거나 이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예전에 타미플루로 좀 유명했던 제약사인데 워낙 제약사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기업인데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다른 거보다는 엘라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갖고 지금 PER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GIL이 아마 한 10배 정도 안쪽이나 아마 나올 거예요. PER이. 9.79. 네, 9.7로 나오죠. 굉장히 낮아졌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크고 있어요. 사실 네, 말씀. 예. 주가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 좀 보유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페이스북 잠깐 얘기했었는데 페이스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SNS를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은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주가 보고 나쁜 새끼는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시켰어? 그런데 젊은 놈이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해? 아니면 혹은 이렇게 늦장 대처를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유저가 많이 모여야지만 광고주가 붙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는 광고주가 더 1등 아닌가? 장땡이잖아요. 그런데 광고주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월간 활성 사용자에 2억 명 되고 있는 20억 명 되고 있는 그런 데로 갈 거냐 스냅처럼 고작 1억 명이 넘어가는데 갈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광고를 내야 돼요. 1억을 광고를 집행합니다. 그럼 광고를 흔히 얘기하면 네이버에 집행할 거냐 다음 말고 더 뭐 있죠 한국에? 다음밖에 없나? 네이버 2등 업체가? 그게 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에 내느냐, 일로 내느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수익성에 있어서는 광고주가 광고 수익이 거의 한 90% 이상 나오는 기업이라고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칠 만한 회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소송인데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개인들이 아니면 혹은 조그만 기업들이 정부 유치에 대해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의 어떤 좀 우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보냐면요. 여러분들 저희 주식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종목들 이게 저는 탐내에 보니까 뭐랄까 약간 분산? 이런 걸 좀 보는데 분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본 계좌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분산이거든요. 제가 본 것 중에서 팡 주식이 기본이고요. 아까 얘기한 알리바바, 테슬라, 그 다음에 넷플릭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액티비전 블리자드 다 구성했어요. 다 IT거든요. 전부 다 IT이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플러스가 날지언정 항상 약간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어떤 그런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고객님께서는 지금 대부분 잘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리어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분이 거의 없으신데 제가 얘기하신 건가요? 그래서 한 건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있어요. 대박인데요, 진짜. 네, 이런 거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슈퍼 가도 마트 가도 이게 이 회사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크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면
그 말씀 듣고 걔는 오래 갖고 있어도 된다 그러셔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LB만이 좀 문제인데, LB만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급증했어요. 공매도가 엄청 급증해갖고 뭐 미국은 뭐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바로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저희 카페에 있지만 이 리튬,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생산이 공급 과잉 갈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감론을박인데, 개인적으로 그건 이번 실적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번 실적 아니면 다음 실적.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엘리만이 세게 맞았고 지금 하락 정도가 굉장히 좀 괴로운 단계인데, 이번 실적은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애플은 뭐 다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그냥 한 가지 네. 질문 마감으로 네. 제가 가진 종목 중에 테슬라만 지금 좀 부정적이신 거고 나중에 다른 건 좀 괜찮아요. 아, 테슬라 비중을 제가 안 여쭤봤는데 비중이 작지는 않아요. 작진 않아요? 네. 작지 않으시면 뭐 솔직한 얘기로 좀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좀 있을 때 하냐면, 테슬라를 제가 한 2년 반 전인가요? 삼성증권 세미나 때 제가 한번 테슬라를, 그때 테슬라가 엄청 주가가 올라올 때였어요. 막 100% 아래에 있던 주식이 막 금방 몇 배 나오고 했을 시절을 내가 이제 딱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내일 당장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를 이래저래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건 기업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뭐 부정적이 아니냐 뉴스가 나오면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얘기했더니 뭐 일론 머스크도 모르는 사람이 네가 뭐 미국에 살고 있냐 뭐 공부하고 왔냐 공격 굉장히 당했던 주식이 아주 주식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지만 저는 실적이 약간의 실적 항상 뭐 얘기하면 실적은 좋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지는 않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팟캐스트 소재로는 많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거나 포트폴리오 구성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혹시 제가 유니버스 이렇게 공개할 때 되면 그런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가 좋게 재밌게 얘기하고 하는 거고, 또 제가 용자의 주식 붙여갖고 뭐 그룹펀드 얘기하고 작년에 웨이 어쩌스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살짝 이제 뭐 재미가 가미된 부분들이고, 냉정한 들어오면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뭐 저는 이게 이게 그런 거야 혹시? 숫자가? 네. 숫자로 주식 제가 못 봤네요. 네. 그러면 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테슬라 항상 그랬어요.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주가 야 계속 가겠다 싶으면 갑자기 골드만삭스가 쓰는 거야 리포트들도. 적정 주가 뭐 $200 쭉도 내려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수 있는 주식도 아니니까. 세미나 시간 할까요? 네, 이거 잠깐 네. 저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금방 끝내고 또 종목 같은 거 다 질문해 주시면 그건 또 답하는 거 할게요. 이거는 제가 사실 지금 고객분들한테 제 관리하는 분들한테 지금 보내드리려고 작성을 하고 있는 건데 다 완성은 안 됐는데 그래도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과거 자료인데 이거를 가져온 게 이유가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지금 봐야 되는 게 저는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이때 떨어졌을 때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이렇게 떨어진 게 사실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과거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낮았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피부에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뭐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CPI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일이 많아서 지금 시간 같은 걸 전혀 못 썼는데 CPI가 지금 그냥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어요. 근데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그 음식료나 이제 에너지 가격을 뺀 CPI를 코어 CPI라고 해요. 그게 음식료나 에너지 같은 게 워낙에 조금 더 이제 그 변동성이 심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CPI는 내려갔어요. 3월 달에.
근데 코어 CPI는 올라갔어요. 이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이 물가 수준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퍼졌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아요. 페드는 기준금리 인상을 3차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잔잔하게 가고 워낙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계속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야기하는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있고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이런 장세가 좀 정상적인 범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넘어가느냐.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하고 임금 상승률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임금 상승률이 당연히 조금 위에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 미국 얘기고 그쵸. 미국 얘기는 하는 거죠. 네네 미국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거? 근데 임금 수준이 올라간다. 그쵸.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거는 임금 상승률이 근데 더 올라가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좀 견디고 조금 경기가 그냥 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려면 임금 상승률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월 달까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고용 관련 경제 지표가 지금 저도 조금 그렇게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3월 달에는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좀 고용 관련 지표가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임금 상승률 관련돼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은 먼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임금이 이렇게 그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고임금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로 이제 같이 바뀌는 그런 그 지금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긍정적인 거는 이 상황에서도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인력을 못 구하고 있어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대한 그 적절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좀 심한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을 지금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A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A라는 기술이 없어도 고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인플레이션도 되고 임금도 올랐는데 네. 주가만 지금 변동성만 있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변동성은 사실 이것도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지금 변동성은. 정치적 불확실성. 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11월 중간 선거까지 계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되지만 네. 그 거품 논란이 있잖아요. 주가에 네. 대한. 네. 그동안 올랐다는 거에 네. 대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확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들고 왔는데 그 거품 논란이 있을 때가 한 이때쯤이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네. 이게 다른 나라 국가들이고 지금 우리가 한 1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이게 커런트 레벨이거든요. 제가 지금 과거에 얼마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하면 PER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PER이 한 이 정도 지금 거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정을 다 받으면서 이게 지금 16.8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적정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이게 지금 전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내려온 상태예요. 일부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가지인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렇게 조금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은 상대적으로 실적 시즌에 조금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오면은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건 위험하죠. 근데 실적이 지금 따라오는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것도 다 보내드릴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들고 온 이유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저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사실 제가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오늘도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 몇 개 남겼잖아요. 2개를 남겼어요. 2개를 남겼는데
주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제 시리아 때린다는 거죠. 정밀 타격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온 게 지금 조금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얘기 나온 지 좀 오래돼서 TPP 얘기가 또 나왔어요. 난 TPP 저기 안 하겠다. 정말 우리한테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더 나은 조건이 아니면 TPP 안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지금 최근까지 중국을 때렸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무역을 굉장히 이제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일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트위터에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태든지 계속 다른 형태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조금 잠잠해졌지만 이민법 개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하고 미국 간에 지금 장벽을 세우는 것도 국방비 예산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지금 무역 전쟁도 끝이 안 났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시황을 못 써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보면은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한 얘기인데,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거,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거고, 미국이 마찰을 시작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그거는 또 따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중국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 상존할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왜? 지금 실질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 트럼프를 그냥 나쁘다고 보시는 것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내가 미국인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미국인이라면 이렇게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총 때매고 나서는 게, 글쎄요, 지금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런 욕할 수 있을까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인 입장에서 저 아까 주가 지수를 보고 네네.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은 주가 지수가 아니라, 주가 지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네. 일반적인 경제,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걸 봤을 때,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16년부터 17년까지 해서 올해 초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흐름이 변동성이 낮고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자 비용 문제가 터진 거였어요. 레버리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번 빠지면 더 빠지는 거죠. 공포 분위기가 계속 생성이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지금 일단은 팩트로만 보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제가 느끼에는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기업들 실적도 계속 좋다. 네, 그것도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일단은 어제 제가 몬트에서 앞에 다뤘던 이슈가 그거였어요. 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건데 실적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팩트셋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금융투자사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은 FN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FN 가이드는 걔네 컨센서스를 다 모아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팩트셋이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망치를 내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 18년 1분기가 지금 어닝이 17.1% 증가할 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은 7.3%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다 두 자릿수예요. 다 두 자릿수예요. 전부 다 15% 이상이잖아요. 어닝이 그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18년 1분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17년 4분기는 잘 안 드러나요. 왜냐? 송환세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송환세 때리고 나면 단기 순손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들어왔잖아요. 외국 자산을 다 들고 나서 첫 번째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밑에 이 표를 가져왔어요. 근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 소재, 기술, 금융, S&P 500, 통신, 산업,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부동산, 경기 소비재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기술하고 금융이요. 얘 소재 같은 경우 에너지하고 소재는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얘는 솔직히 지금 이 소재 섹터에서 지금 눈에 띄는 기업은 다우두뽕이에요. 다우 30에 들어있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다우두뽕이 소재 섹터의 그 실적을 끌어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우두뽕 말고는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술 섹터는 최근에 이슈가 많은데 기술 섹터는 기술 섹터예요. 지금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적이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이거를 가져왔잖아요. 빨간색이 지금 S&P 500이에요. 빨간색이. 그리고 이게 나스닥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폭이 달라졌잖아요.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 섹터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뭐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반도체 저는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특정 기업을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도체는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금 뭐 자동차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도 점점 전자제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또 다른 반도체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진동에 더 강해야 되고 열에 더 강해야 되고 확실히 내구성이 더 뛰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몇 년 못 견디잖아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저희가 짧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른 시장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열리면 그거는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가 아니라 최소한 유지는 해요. 다른 시장이 계속. 차량용 반도체는 20년. 야, 20년인가요? 틀려요. 네, 네? 틀려요. 보통은 어떤가요? 그냥 우리 휴대폰 반도체는 3년. 3년이에요? 그래요? 뭐 그건 네,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국내에 이게 AIA인가 기업이 있어요. 네,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얻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반도체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시장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술 섹터에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반도체 공급관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백업을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시장이.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 좋습니다. 저는 사실 기술보다는 금융을 더 좋아해요. 지금은. 금융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랑 같이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대출, 기업 금융. 경제 상황이 좋은 만큼 그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 섹터 그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제 JP 모건이 그 저기를 했어요. 그 실적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보면은 다 지금 올랐어요. 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지금 카드 관련된 것도 오르고 소비 관련된 카드도 오르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 변동성 장세가 금융 섹터에는 굉장히 호재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파생을 하고 있다, 파생 상품을 하고 있다. 그럼 그 파생 상품을 팔고 청산하고 그런 다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올라가는 그 어떤 하나의 방향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 이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블랙락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블랙락도 내용을 보면은 파생 상품이나 그런 거를 다 이제 청산하면서 나오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블랙락이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JP 모건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실적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제가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 환율. 이 환율이
지금 이게 조금 폭이 작아요. 지금 이게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 가치를 이제 그 지수로 만든 건데 지금 이게 폭이 좀 작은데 이거를 내려오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걸 알 수 있어요. 전 달러는 계속 내려온다고 보고 있어요. 하락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원달러 환율 제가 가져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이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변동폭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 변동폭은 국내 증시에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좋으면 환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국내 증시가 나쁘면 환율은 뛰죠. 그래서 최근에 한미 FTA 뭐 개혁상 뭐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이면으로 지금 그 환율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때 1,055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것도 사실 이게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들고 온 이유가 그 예전에 지난번에 3월달에 제가 이제 그 세미나 할 때 한번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낮은 수준인데 지금은 환전해 놓은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는 해요. 근데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은 환전을 했을 때 환율이 갖는 경제, 그 국내 경제에 대한 해지 개념에서 달러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이 흐름은 계속 저기가 될 것 같고 오늘 FX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일단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팟캐스트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환율 그 관찰 대상 금리가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지금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거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환율 그 합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플라자 합의에 뭐 그런 비슷한 뭐 그런 유의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3가지 조건 중에 지금 한 가지 지금 포함이 되고요. 근데 그 한 가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대미무역 흑자가 굉장히 커요. 다른 나라 이제 다 포함해도 얘네를 거의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대미무역 흑자가 굉장히 큰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이거는 종목이어서 이거는 제가 그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거시적인 환경하고 산업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이라고 말씀하면은 이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부분 뭐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의 성장 같은 게 이제 뭐 지금 이제 비즈니스 패러다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죠. 그런 산업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개별 기업 투자를 한다면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을 봐요. 근데 개별 기업을 볼 때 뭐 매출이나 뭐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재무 상태를 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얘네가 지금 순자산 가치가 얼마큼 올라가고 있는지, 북밸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위에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이제 우위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이 성장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PBR 뭐 그런 개념만 조금 더 본다는 거, PEG나 약간 그런 것도 좀 보긴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단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3번보다는 1번이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3번보다는 1번이 말씀드린 이유가 3번이 깨진다고 해서 1번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지켜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3번이 깨졌는데 2번이 유지가 되면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아까 전기차나 이제 자율주행차 말씀드렸고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태양광 에너지 예시를 제가 몇 가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치킨 게임이 됐었죠.
치킨 게임이 되고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있어요. 얼룩덜룩한 게 있고요. 이렇게 고른 게 있어요. 고른 게 더 효율이 좋아요. 얼룩덜룩한 거보다 더 나은 제품이에요. 효율이 좋고. 근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고효율 제품을 쓰겠다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보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풍력이랑 이제 태양광인데, 풍력은 아시겠지만 좀 지역적인 제한상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나라가 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태양광을 봐야 돼요. 태양광을 봐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을 뭐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태양광을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중동이에요. 근데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동만 생각했을 때 중동은 사막이 굉장히 넓잖아요.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럼 그 부지에 이 굉장히 많은 부지를 다 그냥 조금 효율이 좀 낮더라도 얼룩달룩한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지를 전부 다 이제 고효율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거는 100메가와트다. 근데 둘 다 해도 100메가와트가 나온다. 그럼 뭘로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단가가 더 낮은 걸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그 탑티어 중에 하나가 윤기실리콘 자재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그 윤기실리콘 자재가 강점을 보였던 게, 얘네는 이게 고른 태양광 패널을 만들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얼룩덜룩한 걸 만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고른 것만 하던 애들이 얼룩덜룩한 거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 만약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ETF를 하기도 낫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JP 모건으로 했어요. JP 모건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고 여러 가지 좀 많아요. 저는 금융 섹터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융 섹터 같은 경우 JP 모건으로 한 거는 일단은 금융 섹터에 대한 그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지금 일단. 지금 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거래소도 그렇고, 이제 뭐 CME도 그렇고, 이트레이드 파이낸셜도 있고 다 좋잖아요.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뭐 어떤 그런 기사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그 최근에 변동성이 높으니까 국내에서는 키움증권 주가가 괜찮을 것 같다,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시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까 주요지수 3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S&P 500만 잡고 그 안에서 또 섹터별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끌어오르느냐, 누가 더 많이 오르냐 보면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두 가지예요. 기술하고 이제 금융이에요.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걔네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지만 그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은 혹시 뭐 잠시만요. 팀장님, 제가 말이 길어진 팀장님이 가셨나요? 혹시 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저기 종목도 다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다.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네. 다우보험에 좀 관심이 있는데, 네네. 사실 화학계에서는 제일 큰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거잖아요. 그쵸. 다우드펌하고 뭐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어디랑 했죠? 다우랑 두폼이랑. 다우랑 두펌이요? 네. 네네네. 근데 매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큰 두 회사가 했는데, 네. 주가는 생각보다 좀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제가 다우드펌을 계속 보고 있던 기억은 아닌데, 일단은 제가 아까 팩트사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 전망치 말씀드렸는데, 실적 전망에서 그 S&P 500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가장 한 4가지 섹터를 꼽았는데, 그게 에너지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소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이고 금융이에요.
에너지는 근데 원유 가격이 너무 연동이 돼서 워낙에 저점이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에너지는 저는 좀 잘 안 보고 있고, 근데 뭐 엑소모빌이나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재가 지금 세 개 섹터 중에 소재가 내용을 보면은 다우 두퐁이 다 해먹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제가 팀장님을 일단 부르겠습니다. 바우드퐁은 제가 아는 건 그 정도고, 혹시라도 제가 팀장님이 더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이. 네네. 첫 번째가 넷플릭스, 엔비디아, 아마존 네, 저 네. 엔비디아 조카 하나라고 사면은 하나를 고르자면 뭘 하나라고 고르겠냐. 보시면요. 네. 그다음에 그 이유는 뭔지 알고, 두 번째는 구글하고 로보를 갖고 있다면 네. 팔겠냐, 그냥 갖고 있겠냐. 세 번째는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는 그냥 저는 일단은 끝났어요? 네, 이거 다 끝나고 이제 종목 질문을 질문이요? 드리는데 대답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오셨네요.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 사시고 세미나가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하시고요. 끝났어요? 네, 일단 끝나고 질문을 받고 네, 있어요. 질문 좀 여기 있고. 앉으시죠. 네.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가운데. 선생님은 낫죠. 그럴까요? 네, 본인 앉아. 한번 질문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질문 그럼 말씀. 첫 번째 질문이 넷플릭스, 엔비디아, 아마존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뭘 더 추가로 사겠냐. 두 번째 질문은 구글하고 로보가 있다면 팔겠냐, 갖고 있겠냐. 세 번째는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 기업은 일단 모르겠고요. 한국 기업 잘 모르겠고, 삼성전자, 우리 교수님 오셔갖고 교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한국 기업은. 나중에 한번 물어봐서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이나 로보나 그거는 이제 투자하는 스타일의 차이지 굳이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건 뭐 거기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글쎄 그걸 굳이 뭐가 낫다고, 만약에 돈이 된다면 두 개 다 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뭐가 낫다고 비교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엔비디아, 또 뭐 있죠? 하나? 아마존? 이것도 사실 뭐 우리 항상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엄마 아빠가 좋냐고 이런 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워낙 많이 다뤘던 종목이고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이것도 사실 뭐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 워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핏빛이라는 게 있는데, 핏빛은 완전히 망해가는 회사고 애플은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근데 애플은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동일한 회사인데 안 되는 걸 좀 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하냐고 그러면 그건 좀 제가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종목들은 좀 그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2년 전에 어쨌거나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 뭐 투자대회, 뭐 이런 실전 투자대회에 나와서 한번 운영도 한번 해보고, 또 국내에서 지금 2001년도에 매매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6년? 물론 지금 매매 안 합니다만 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돈을 번 사람이 한국 주식으로 크게 없다는 거죠.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 녹음하지 마시고 거의 없어요. 거의. 저희 내부적으로 계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95%는 다 손실이거나 똔똔이에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 HTS 열면요, 뭘 봐야 될지 몰라요. HTS, 한국에 있는 HTS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HTS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에 대한 지표를 알려주는 기술적 분석, 어마어마한 뉴스, 그 뉴스도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빨리 봐야 돼. 주문을 빨리 누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매매에 우리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매매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 제가 기사를 아까 우리 맹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미국 주식을 할 때 보면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진짜 너무 지금 평안한 시절입니다. 주식을 안 사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지정한 리스크가 하나도 없고 실적은 정말 금상첨화로 올라가고 있고 경기는 확장 국면에 그런 국면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2016년 2월 24일인가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제일 많이 매도한 날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날이 코스닥 그때 서킷 브레이크치 걸린 날입니다. 근데 그게 저점이었어요. 그날이 개인이 가장 많이 투명한 날이 그날이었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세상에 딱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죠. 자, 2010년 1월달에 들어서 중국이 폭락을 해요. 그것도 아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개폭락을 하죠. 눈 뜨자마자 새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읽어드릴게요. 시장 신뢰 있는 중국 경기, 그 다음에 뭐 급락하는 위안화, 성장 둔화 쇼크, 속속 문 닫는 중국 기업들, 그 다음에 북핵 문제, 그 다음에 세계 총체적 위기라고 세계은행이 발표해요. 이런 내용이 끝도 없이 나왔던 시절이 그때였고요. 작년도 4월달 위기 있었죠. 그 전년도 4월달 마찬가지고 항상 트럼프 위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땠습니까? 작년 11월. 선물이 어땠었나요? 엄청나게 폭락, 막 이렇게 됐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여러분들 살 수 있을 만한 시기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그런 뉴스가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 아니면 보유하기 직전 분들은 그런 뉴스를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면 사시기 전에 분들은 아, 이게 좀 나아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시기가 많이 완화가 된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평가된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전문가들이. 그럼 정말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다 지나간 다음에 대표 우량주인데 실적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습관적으로 제가 방송에 그렇게 나와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한 번 위기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기가 한 번도 없었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 위기라는 건 뭐냐면요. 닷컴 버블처럼 PER 아까 얘기했죠. 40배, 50배? 어떤 기업은 60배, 70배? 갔던 시절이 위기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레이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분들이 보통 PER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PER이 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게 위기지.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 아까 얘기했죠. 요번에 나온 실적 이 전망치가 17.3%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작년 11월달 12월 30일날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하시죠? 작년 12월 30일날 뭐라고 했냐면 이익 전망치가 팩스에서 이번에는 2018년 1분기가 11.3%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 지났죠? 한 4개월 지났죠. 얼마나 높아졌어요? 6%. 좋아진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건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지 우리가 뭐 리서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적을 집중적으로 보셔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왜 그 사무실에 저도 가봤습니다. 오마에. 딱 가면 딱 조그만 TV 있죠. 조그만 TV. 아무것도 없어요. 방 안에.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문 몇 종이 몇 장하고 그밖에 없어요. 그 나와서 얘기하죠. 너무 쉬운 얘기죠. 나한테 채권하고 주식을 둘 중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주식을 고르겠다.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이겠죠. 두 가지 보유해봤자 채권은 돈이 안 될 것 같고 주식은 돈이 될 것 같다.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돈을 벌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HTS 키면 막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돈을 버는 그런 숫자가 적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오셔야 되는데 미국은 정보가 부족하니까 저희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나가는 정보 중에서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겠죠. 뭐 전반적인 상황도 들으셔야겠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CPI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금리 인상이 되니까 뭘 봐야 되는지 보셔야겠지만 기업들의 실적을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그 안동원 팀장이 안 왔는데 제가 안동원 팀장이 오면 제가 좀 이따 또 세미나 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오늘 또 세미나 잡혀있어요 오후에. 근데 제가 오늘 안동원 팀장이 저희 팀원인데 오면 제가 이제 증거를 내려고 했는데 제가 장난으로 안동원 팀장하고
어떤 종목을 샀어요. 난 매매는 안 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세미나한테 공개할 건데 지금 더블 났어요.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더블 났는데 그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는 절대 그렇게 매매를 못합니다. 주식 쭉 올라가면 한 70% 정도에 팔아요. 제가 제 목표한 수익률이니까. 그리고 이익이 약간의 옆을 기는 듯한 전망치라고 하죠.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증권에서 옆에 약간 기죠. 근데 다시 또 좋아진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70% 났던 주식이 그 뒤로 30% 또 오릅니다. 그리고 100% 오른 거죠. 바닥에서 다시 잡아요. 주식을 제가 잡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떨어질 것 같은데 왜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왜 떨어지죠? 왜? 또 실적이 좋아지면 떨어진다고 그러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찬스죠. 주식이 샀는데 어떻게 계속 갑니까? 이렇게 또 많이 올라도 문제예요. 많이 오르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살 것 같아요. 금융이 있다 하더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좀 반등하면 사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좀 올라가면 좀 떨어지면 경기가 좀 좋아지면 트럼프에 대한 위기가 없으면 중국이 좀 잠잠하면 북한 문제가 없었으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끝도 없이 얘기하죠. 그리고 일단 금융에서 나오는 거 보고 삽시다. 파월 이사가 나와서 무슨 얘기 하는지 보고 삽시다. 계속 얘기해요. 살 타이밍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차트만 계속 보죠. 차트 분석 줄글걸 하죠. 70%에서 어떻게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면 실적을 안 봤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들어가야죠. 실적이 좋아했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그죠? 그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넷플릭스하고 제가 항상 우리 뭐 맹대를 봤지만 넷플릭스 방송에 나가지만 넷플릭스 차트 쪽 보여드리죠. 5년 동안 10배 올랐죠. 못 사죠. 10배 오른 거. 다 그럴걸요? 이거 살 수 있을까? 여기 산 사람 얼마나 좋을까? 10배 먹었으니까. 중간에 이런 기회가 있어요. 못 사죠, 그래도. 근데 제가 그 다음에 P가 넘겨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EPS 매출이 올라가는 거 그림 딱 같이 보여줍니다. 꺾인 적 있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 한 번도.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입자가 줄거나, 물론 한 분기 정도 할 수 있었죠. 두 분기 연속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뭐 아무리 높다고 한들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우리 할 일이 그거죠.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사는 거, 과감하게. 그리고 보유하는 거죠. 만약에 뻥 났어요. 샀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전쟁 한번 하자. 북한. 그리고 한번 붙자, 러시아. 장이 빠져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판단이 틀린 건가요? 자책해야 되나? 내가 하지 말걸. 트럼프 얘기할 줄 모르고 샀네. 자책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늘 나와요. 늘 나오죠. 항상. 악재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면 그때는 뭐가 나왔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적어도 우리 이제 식구 아닙니까? 저희는 식구란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2016년 2월 달에도 그렇게 했어요. 투자대회에서도. 투자대회에서 해서 뭐 상을 받았지만 그렇게 매매하면 손해 보기가 더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 그냥 꿋꿋이 가는 거죠. 실적만 보고 가는 거죠. 오히려 차트보다 실적을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냥 꿋꿋이 가는 거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있어요. 되게 우둔해 보이거나 현실이 안 좋아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좋아요? 애플이요.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정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뭐 기본적인 뉴스도 봐야 되는데 지금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피해도 업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업종.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유틸리티, 하나 부동산 업종. 이 두 개만 빼면 정말 이 두 개만 빼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제일 잘 나가는 놈들 있잖아요. 제일 센 놈들. 이미소비지에서 아마존, 넷플릭스,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물론 주가가 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뭐 기술, 그 다음에 소재, 은행 대짠주만 해서 하면 제가 그래서 운영해서 지금 한 달 반, 두 달 동안 시장이 한 3% 떨어졌는데 그냥 똔똔돼요. 똔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제가 뭐 어디서 뭐 외계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좀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는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제가 시황을 작년까지 하다가 최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황 10분이면 끝나죠. 무슨 트럼프 뭐 얘기. 트럼프 얘기해서 물론 나오겠죠. 고인이 야 비행기 취소하면 어떡할까. 비행 계획했잖아요. 중국에서. 보복으로 야 비행기 다 안 할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 가서 비행기 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아마 다시 올라오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노이즈는 있지만 종목 실적에 기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투자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전망치를 뭐 아시겠지만 저 그건 압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면 뉴스에 나와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두 가지를 뽑아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또 맹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가 그래도 혼자 하시는 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혼자 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계속 받아볼까요? 이건 아니죠. 이건 끝났죠? 네, 이건 끝났죠. 질문. 궁금한 게 만약에 좋은 거를 분명 사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한번 이익 실현이라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게 바이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중간에 사실 사는 타이밍보다 파는 타이밍이 훨씬 맞아요,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있나요? 저는 뭐 이게 마이크론을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관리하는 계좌에 마이크론을 넣어놨었어요. 그 계좌는 안 되는데 지금 그때 반도체 업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시점에서 마이크론을 잡았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종목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주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 매수 타이밍을 보여서 막 사고 싶잖아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기다리고 올라올 때 그때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때 마이크론을 샀어요. 그 올라올 때라는 게 조금 기다리면은 저점은 못 잡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바닥은 안 되더라도 발목은 돼요.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기다리시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잡아요. 마이크론이 막 올라왔잖아요. 실적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얼만큼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저는 실적 발표하기 한 2, 3일 전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한 20% 좀 넘게 수익을 내고 다 팔았는데, 그거는 하나였어요. 그렇게 이거는 조금 경험이에요, 사실은. 이거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게 막 올라간 거는 이게 실적 보고 올라온 거고, 실적이 나온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다. 그럼 여기서 끝이네 하고 다 팔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로 또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은 사실 그렇게 판 거고, JP모건도 사실 넣어놨어요. JP모건은 어제 막 떨어졌잖아요. 어제가 실적 발표한 거예요. 프리마켓에서 한 0.5% 오른 다음에 장 시작하면서 조금 오른 다음에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들고 있어요. 그런 기업은 그렇게 짜잘하게 반응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스프레드가 벌어지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뭐 아마도 같은 경우 계속 고점 계속 물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막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되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안 파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거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 계속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파는 거는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떨어졌는지. 이번에 한번 떨어져 보니까 그때 한번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투자 대회했을 때 썼던 방법인데, 가장 약간의 수익을 사실 여기서 못 팔잖아요. 네, 한 요쯤에서부터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제 경험상 보면 한 3번 정도 나눠 파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 3번 정도 나눠 팝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식도 3번 정도 나눠서 팔았고요. 나머지 팔고 나니까 다시 마지막 팔 때는 이제 다시 좋은 리포트가 나와 다시 주가가 세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갖고 있다가 얻어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하는 자기 개인의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3번으로 나눠 팔면 괜찮을 것 같고요. 3번으로 나눠 파는 게 마음 심적 부담도 적고, 일단은 만약에 장이 빠지더라도 갖고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대살 수도 있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기본적인 질문들은 괜찮습니다. 꼭
정말 막 좋은 질문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시간 처음 예. 이거 지금 이제 왔는데요. 예. 전혀 못 알아듣겠고요. 아 그러시죠. 또 이거 이제 계좌만 개설해서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오늘 그런 세미나가 아니니까 항상 첫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한 국가의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하고 다양한 국가의 포트폴리오 분산했을 때 수익률을 보여주죠. 그냥 보통 이런 자리에 오면 세미나 때 선생님같이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그럼 한국에 몰빵한 사람들 수익률은 더 좋아하지만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좋다. 그런데 이왕이면 뭐 중국, 베트남 이런 거보다는 선진시장에 미국으로 가자라는 게 저희 본 취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 해외 주식을 좀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뭐 계좌 개설, 환전 이런 부분들 매매 같은 거는 일단 저희 맹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종목을 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뭘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보자 뭐 이게 길라잡이 같은 거 한편 있으면 초보자 길라잡이는 우리 그 영상에 있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네. 그거 10개 채. 네, 보여드립니다. 교수님 그 강의. 네, 그렇죠. 네. 교수님 강의도 있고. 교수님 항상 하시는 게 뭐, 교수님 강의는 그냥 똑같아요. 지금 당장, 예, 주식 사서 넣어라라고 말씀하시죠. 되게 더 세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출연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세미나 오후에는 배당주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하고 좀 있고,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 약간. 아 그래도 한번 뭐 들어보면 그래서 일단은, 22일도 신청하고 뭐 계속 신청하고 있고. 네, 어, 보시면 좋죠. 이게 뭐예요? 이거 기일은 틀린 것 같은데? 네? 예, 이거 아직 작성 안 아, 그래요? 이게 그 유튜브에 맹경렬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예, 기본이 다 좀 저희가 찍어놓은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1년도에 저 해외 주식 처음 미국 주식 할 때 영어도 뭐 물론 부족했고 저도 지금 살면서 미국을 2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미국 주식 잘하신다는 분이 있을 때 저는 진짜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서 엄청 졸랐어요.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미국의 제도라든지 물론 저는 이제 업을 하려고 한 건데 일단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면 많이 물어보세요.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바쁘죠. 바쁘니까 미안하죠. 그러니까 문자나 메일 같은 걸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가 몰라요. 이렇게 할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메일 답장이 늦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물어보시면 답장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뽕을 뽑으셔야 돼요. 뽕을 뽑는 게 제가 뭐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좌가 늘어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 주식만 해서는 절대 돈 못 벌어요. 지금 그것도 안 좋다고 보시는데요? 네, 한국 주식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같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제가 170만 원대 들어가서. 아니 그렇죠. 아니 제가 그 얘기하면 아무리 뭐 코스닥 기업도 요거 사서 제가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지난해 2월달에 1등에서 10위까지 미래스 대우의 등수에 들어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개별 종목 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9명이 전부 다 뭐였냐면 기름 3배짜리 투자했어요 그때. 왜냐면 2010년 2월달에 2월 11일날 26불 5센트가 역사상 기름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샀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다 수익이 났죠. 3배짜리 투자 들어갔으니까. 근데 저한테 얘기하죠. 나 요구서 사갖고 요구서 팔았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100% 먹었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매매를 자주 할 수 없다. 압사하게 딱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물론 삼성전자 정말 잘하시는 거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회사고 네이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많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가 의외로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직 잘 아시겠지만 막 뭐 때문에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흔히 얘기하는 뭐 작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 다 아니었잖아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고객님들 계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솔직히 돈 버는 분들 별로 없어요. 돈 버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어이없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HTC가 공짜인 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지금도 해외 주식 투자 대회를 한 2군데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있죠.
해외 주식 투자를 2달 하잖아요. 보통 2달. 제가 2달 그때 대구에 가서 2달 했는데 저도 2달 동안 아마 20몇 % 먹었을 거예요. 근데 2달 하는데 이 2달 미국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세미나면요. 사회적 지탄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기성이 주장. 그거죠. 만약에 장기라서. 이 선생님한테 대한항공에서 그 표를 막 엄청난 이벤트를 싸게 해요. 그리고 대신에 간 다음에 일본 가시면 그럴싸한 사진도 찍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 드리는 거예요. 하루. 갔다 오면 끝나잖아요. 뭐가 나왔죠? 비행기표 썼지만 가서 뭐 했나요? 찍을 수 있나요? 쉽게 2달 동안에 매명이 가능합니까? 한 분기 실적도 안 나와요. 네. 뭐 하냐면 잘 찍어서 잘 찍은 놈이 장땡이야. 그리고 너희들 들어와서 매명한 연락이 하고 우리 수수료 먹을게. 그 이상 비하도 아니죠. 2달 만에 수익을 낸다고요? 2달 만에 운영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IB 투자의 대가리 한 번 했을걸요?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2달 동안 여러분들 운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운영 거기서 1등한 사람들 상 받고 하는 게 저희가 존경을 하거나 이 사람들의 어떤 매매 방법을 배워야 되나요? 찍어서 된 거죠. 2달 만에 쇼가 나는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내가 그때 똑같이 미래에서 대우에 그렇게 얘기했죠. 야, 2월달이면 실적 시즌도 아니고 뭐냐 했더니 뭐 대규적인 어떻고 뭐 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엄청 뭐라 했거든 직원들한테. 또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자행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TS 그다음에 이런 뭐 투자 대회에 대한 문화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후진국적인 어떤 뭐 배당 그 거래세 이런 거 감안하면 투자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일단은 한국도 하되 한국 30, 뭐 미국 30, 중국 30 다 좋다는 얘기죠. 다만 한국의 100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 그게 저희 이제 미국 주식 리치의 취지고 지금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을 절대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면 제가 뭐 엄청 공격을 받으니까.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아까 좀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다우드폰? 네, 다우드폰하고 다우드폰 어떻게 컴캐스트 다우드폰은 아직 실적이 별로 옮기고 나서 이번 실적이 나올 거예요. 이번 실적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옮겼어요. 다우 30으로 이번 들어왔어요. 다시 회사 바꾼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그 저희가 혹시 한글 기업기에 책 사신 분 있어요? 여기서? 찾았어요? 네. 저희 오늘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거기 보시면 유일하게 실적 데이터가 없는 기업이 다우드폰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사가 바뀌고 나서 그게 없어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한번 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컴캐스트 컴캐스트요? 네. 컴캐스트 알 정도면 대단하신데요. 컴캐스트 많이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심볼도 어려워요. CM, CSA 5글자예요. 심볼이. 외국인인데. 근데 뭐 갖고 계세요 혹시? 네, 좀 갖고 있는데 더 늘려서 되는 건지 비중을요? 예. 글쎄요. 컴캐스트는 그렇게 상관없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디어에서입니다. 미디어에서. 컴캐스트는. 다른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뭐 다른 회사도 많은데.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컴캐스트는 1년 반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다뤘던 그때 이제 뭘로 했냐면 그때 그 리우 올림픽 때 걔네가 공식 그 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아주는 회사입니다만 최근에 썩 할 건 아니까 보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자분 뭐. 제가 그 기술이랑 이제 금융 쪽이 조금 뭐 이렇게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주가가 좀 균합되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몇 가지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뭐 에코랩,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페덱스 이런 거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했고요. 제가 방송 듣고서 그 셔윈 윌리엄스 이쪽은 샀는데 이쪽은 어떤지 이 종목들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금융을 사야겠구나는 게 레슨슬러이긴 한데 그래도 좀 여쭤보고 가려고. 네. 페덱스는 잘 사셨네요. 잘 샀는데 페덱스는 인고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쭉쭉 가지 않습니다. UPS, 뭐 페덱스 마찬가지죠. 근데
독일은 DHL 있고 차이점이 뭔지는 아시죠? 방송 보셨으니까. 그 페레스가 오면 지금 4시에 나고 얘기해요. 미국에서 하죠. 항상 4시에 온다고 하는 시간이면 데리고 오면 4시예요. 그 정도 정확성이 있으니까 사실 시장 점유율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선호도를 보더라도 페레스가 당연히 좋은 거고 보통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요인이 다우 운종 지수가 좋아지고 있으면서 시장이 약간 좋아질 걸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는 기사가 간혹가다 눈에 들어옵니다. 다우 운송 지수 계속 얘기해요.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요 다우 운송 지수가 먼저 움직여요. 물류가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물류가 회사가 경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재고가 막 나가죠. 물건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택배나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철도라든지 그다음 자동차, 트럭 이게 막 물동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 운송지수 같이 보는데 얘기한 것처럼 그게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아마존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물론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었죠? 셔먼 윌리엄스요? 샤윈도 네, 셔먼 윌리엄스는 페인트 회사예요. 페인트 회사. 셔먼 윌리엄스는 네이버에 치시면 뭐 친환경, 그 다음에 뭐 색깔이 아름다워요, 뭐 우리 집 꾸미기 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막 혼자 칠하기도 하는 이제 페인트 회사인데 페인트 회사 1위 회사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다 웃으시겠지만 페인트 회사가 된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웃긴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진짜 이게 보고서야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벌어지는 페인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나옵니다. 제 기억에 지금 숫자가 생각 안 나는데 몇백만 갤런밖에 나와 숫자가. 무슨 얘기냐면 페인트를 바닥까지 쓰시는 분 없어요. 거의 이렇게 막 바닥바닥 해갖고 쓰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 쓰다가 뭐 하다가 며칠 지나면 굳어버리잖아요 보통. 그래서 페인트가 의외로 굉장히 소비가 빠른 어떤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아니면 집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돈이 좀 생기면 집에 페인트 칠을 많이 한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로우스나 아니면 홈디포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페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시 그 회사 역시도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만약에 뭐 트레이드 워처럼 뭐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뭐 네코랩이라고 네. 그건 뭐죠? 정수 처리도 하고 이런 그 청소도 대해주고 에코랩이요? 에코랩은 나서 모르겠는데. 그 실적을 한번 좀 보는데 과거에 어땠는지. 아니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좋죠. 그거는 지금 청소 하는 회사 그리고 약간 유틸리티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실적 꾸준히 올라와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좀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실적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실적 쭉쭉 커가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시간은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 전혀 막 이렇게 막 하세요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를 해야 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여기 오늘 오신다고 신규 계좌를 만드신 분 있으실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추가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뭐 자산을 다른 데서 옮겨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 원래 있었고 다른 데에 있었는데 옮겨왔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혹시 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팀장님이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팀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아는 것도 다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많이 컨택을 하세요. 저희한테. 저희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 자리에 있는 전화는 좀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막 워낙에 사람이 계속 오고 가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에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막 하세요 전화를. 010에 9197에 1733입니다. 사요. 네. 제가 늦더라도 문자를 보내면? 네, 문자는 뭐든 늦더라도
연락은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요즘에 일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일이 많아요. 그 메일 모르셨어요? 메일? 메일 안 했었어요? 연락 같은 거? 엄청 귀찮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저희가 엄청 오세요.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너무 오셨잖아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증권사에서도 진짜 연락이 많이 와요. 뭐 어떻게 살까요, 팔까요, 막. 카톡 네, 그 하시면 플러스 친구. 본인이 받으세요? 네, 저예요. 아, 저거 왜 엄청 하세요. 근데 다 이렇게 프로 친구들 하면은 다른 증권사에서도 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다 질문을 드리거든요. 자, 질문 주시면 답을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커요. 경험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발목에 서서 저는 이 어깨가 아니라 허리에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매도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매수를 하는 것보다 매도 시점을 잡는 게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해갖고 네, 그죠? 네, 좀 모셔갖고 얘기도 듣고 네. 세미나가 아니고 편하게 네. 얘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번 달에 조금 세미나가 3개가 있고 사실은 다음 달에도 세미나가 지금 몇 개가 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좀 못 쓰고 있고 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좀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오늘 오신 분들한테 기업계로 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 들고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 그 기업계로 책 같은 거 비용을 떨궈야 되는데 그거요. 아 그거? 비용을 떨궈야 아 되는데 그거 참 그거 지점장님한테 이런 걸 다 보고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네, 끊었어요. 잠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와요? 네. 어제 그 혹시 팟캐스트 드시는 거 계세요? 어제 밤 제가 올린 거? 어제 제가